입니다. 영어 강사 김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설명회 때만 되면은 매년 가장 기대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올해는 또 어떤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할까 기대도 되는데요. 분명히 학생들도 많이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될 거예요.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도 설렐 거고 많이 안 했던 친구들도 설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게 서울고 영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오신 거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 제가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향하고 있는 생각이, 이 생각을 되게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해야, 바쁘잖아요.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 굉장히 시간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최단시간에 가장 성적이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제목으로 좀 뽑아봤고요.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은 저는 계속 서초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었습니다. 지금도 서초구 살고 있고요. 반포중 세화고 나왔고요. 그리고 20대 때 저는 꿈이 사업가였어가지고 28살 때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해서 청년 창업으로 처음에 뭐 브로콜리스라는, 뭐 아마 모르시겠지만 잘 되진 않았습니다. 뭐 채식 사업으로 시작해서 V 컴퍼니는 입시 회사였어요. 입시 회사. 그리고 재작년에 어학원을 인수해서 어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반포 지역에서 수업한 지는 7년 차고요. 처음에 크라센 어학원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학생 수들이에요. 15명으로 시작을 해서 속림학원 거쳐서 작년에 이제 시대인재 반포에서 수업을 하게 됐고요. 제가 학교가 서울고 상문고가 위주로 하는 강사고요. 다른 학교도 한 열 몇 개 정도 해봤지만 서울고 상문고 학생들만 따져봤을 때 작년 기준 250명 정도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의 순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서울고 영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여기가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고 영어 시험이 이런데 김한준 선생님은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진행할 건지 이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Q&A 시간이 보통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물어보거든요. Q&A 시간이 자꾸 없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어떤 게 궁금하신지 좀 물어봐요. 근데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이거랑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궁금해요. 이거가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해하셔서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이거 자료집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습니다. 아주 도움이 되는 자료집이거든요. 이거 잠깐 펴주시고요. 여기 한쪽 넘겨보시면은 저한테 많이 질문하셨던 거 기준으로 한 5가지 정도 그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5가지랑 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좀 먼저 글로 적어 놓은 거 있거든요. 이거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영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목이에요. 서울고에서 1등급 받는 친구들은 외우는 친구들이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문을 다 외워서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외우면은 까먹잖아요. 다음 주에 되면은. 그래서 이게 시간 들인 만큼 효과가 잘 안 나올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좀 개개인별로 필요한 공부의 그 과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시간 쏟은 만큼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요. 서울고 시험 특징이 있어요. 서울고에서 틀리게끔 낼 만한 유형들이 있고요. 그건 어법과 영작입니다. 그래서 어법과 영작에 대해서 좀 시간을 최소한 쏟으면서 성적은 잘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수업을 준비하고 공부도 그렇게 시킨다. 이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공부 습관이 잘 잡혀 있지 않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학교 때는 한 2, 3주 전에만 단어 다 외우고 지문 다 외우면은 100점 가까이 나오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에. 근데 고등학교의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3월 달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그게 아직 그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보니까 숙제를 잘 안 해오는 경우도 있고, 단어를 일주일에 그래도 한 2, 300개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이걸 잘 안 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불성실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이 이렇게 과제를 계속 해와야 되는데 이거를 잘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숙제를 다 못한 친구들은 제가 학원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 아침부터 밤까지 다 개방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 여학원에서는 수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시대인지 수업 듣는 친구들을 위해 개방을 해서 숙제 못한 친구들은 와서 숙제를 끝내고 갈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을 저희가 매주 보는데요. 단어 시험에서 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단어 공부를 안 했구나. 그런 친구들도 학원에 와서 다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학원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하루 종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불러서 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문법 공부를 특히 많이 안 하면은 수업에서 문법 내용을 설명하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이게 내가 지문을 외워서 풀지 이게 왜 그런지 이해 못하고 푸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저는 지문에 있는 내용들 설명하고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대비하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채우거든요. 그래서 문법 설명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그 질문 조교 선생님들이 근무를 할 겁니다. 저는 수업에 나가 있어서 제가 있지는 않을 거고요. 이 질문 조교 선생님들 통해서 학습할 수 있게 할 거고, 그리고 저희 어학원에 그 영어 강사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고등, 서울고, 상문고 담당 영문법 선생님을 한 분 둬서 그분이 좀 설명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는 특강도 열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이 고등 시험이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서울고는 영작이 좀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거든요. 유형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매주 리뷰 테스트를 봐요. 리뷰 테스트는 전부 다 서울고 유형이랑 똑같이 낸 문제들만 봅니다. 그래서 매주 서울고 스타일의 시험을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공간이 있으니까 학원이 있으니까 학원에 와서 서울고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장소도 제공하고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실전에서 제 실력 발휘하지 못하는 친구들 좀 있거든요. 그 시간 관리를 못한다거나 너무 긴장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제가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서울고 시험을 그대로 본따서 쌍둥이 모의고사를 치를 거예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치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전 감각을 기른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한쪽 넘겨 보시면은 제가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저희 학원은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그래서 아주 동네 학원이긴 하지만 아주 깔끔한 환경에서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거고요. 근데 학생들한테 학원 오라 그러면 안 오거든요. 네, 그냥 집에 있고 싶어하고 놀고 싶어하고 주말에 공부하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유인책으로 여기 자습하는 모든 친구들한테 다 간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뭐 컵라면이라든지 다과라든지 조금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요. 학생들만 있다 보면은 조금 분위기 어수선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한다 그러고 친구랑 같이 가서 친구랑 계속 떠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의 실장님이랑 저희 영어 강사분이랑 저랑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조교분들이 상시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학습 관리를 할 거고요. 학원이 되게 커요. 그래서 자습실만 4개 운영을 하고 있고 강의실이 3개가 있으니까 막 너무 많은 데서 공부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시설이 후진돼서 공부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런 학습적인 부분을 제공을 해주는 게 좀 다른 강사분들과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고 영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서울고등학교죠. 참 멋진 것 같아요. 자, 여기 서울고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교과서가 1개 과가 들어가는 연도 있고 2개 과가 들어가는 뭐 해도 있어요. 또 교과서가 하나나 2개 과 정도 들어가고요. 비중은 18%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게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옆에 상문고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서울고는 교과서가 그래도 좀 나오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교재가 매년 바뀌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2년은 가거든요. 작년에는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라는 부교재를 썼습니다.
이 부교재에서 1강부터 5강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고요. 26개 지문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부교재가 잘 안 보이는데 82%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고등 영어는 부교재를 그 중점으로 공부를 하고 여기서 시험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제가 뭐 주요한 문항들을 좀 가져오긴 했는데 이걸로 보시는 것보다 제가 여기 교재에 넣은 게 훨씬 더 자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보면서 설명을 제가 주요한 내용만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거를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보시는 것보다 학생이 직접 보는 게 제일 효과가 좋기는 해요. 한 번 정독하면은 제일 좋으니까 이거 자료집 학생 전달해줘서 한번 어떻게 시험 나누는지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옆에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좀 이게 서울고가 유형이 많이 바뀌는 학교예요. 상문고 같은 경우는 매년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서울고는 유형이 많이 바뀝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객관식이 26문제 나오는데 이게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에는 어휘 문제가 2문제 나왔는데 올해는 7문제가 나왔습니다. 5문제가 늘었네요. 이렇게 급격하게 좀 바뀌고요. 빈칸 문제가 작년에 9문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9문제 나왔는데 작년에는 3문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을 좀 많이 바꾸고 있고요. 난이도는 객관식은 난이도가 쉬운 편이고요. 주관식이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에요. 주관식에서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영작을 위주로 내거든요. 근데 서울고는 영작이랑 그리고 빈칸이라는 유형을 지금 여러 가지 그 스타일로 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학교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문항별로 이렇게 어떤 유형 나왔는지 정리했으니까 이거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법이랑 영작이 저는 고득점을 받는 그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법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 이것도 정리가 좀 돼 있는데 보시면은 어법이 수일치가 3문제 나오고 뭐 접속사 종류로 해가지고 한 3문제 정도 나왔어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whether, what which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어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고등학교는 어법의 시험 범위라는 게 없거든요. 그냥 부교재의 26지문이 시험 범위지 어법이 뭐 중학교처럼 투부정사랑 동명사에서 낸다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전체 범위에서 아무거나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를 오랫동안 분석을 하고 그거를 준비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시간 대비 결과가 잘 나오는데 그거 없이 그냥 무작정 영어 문법 공부를 해야지 하면은 시간 대비 결과가 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동사에서 한 절반 정도가 나와요. 동사에서. 그래서 1순위로 동사 관련된 문법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으로 접속사가 한 2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저도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이거 문제를 좀 보시면은 제가 주요한 문제는 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넣어놨는데 영작 문제가 보통은 4문제 나와요. 보통은 4문제 나오고 빈칸 문제가 한 2-3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저는 강사의 역량도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 기준으로 어법 한 문제 빼고 전부 다 적중을 했어요. 영작은 전부 다 제가 준 자료에서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만 그런 거 아니고 작년에 뭐 중간기말 거의 100% 영작은 제가 낸 거에서 다 나왔고요. 재작년, 재재작년도 거의 적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적중을 하면서 드는 느낌이 뭐냐면 시험이 끝나고 저도 시험지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봤겠구나. 내가 얘기한 거에서 다 나왔구나. 이러고서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시험 성적을 물어보면은 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거를 나온다고 하고 지금 알려줬는데 왜 잘 못 보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공부를 하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잘 적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그거를 학습을 통해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자습실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불러내가지고 강제로 좀 공부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서울고 유형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보시면서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PPT 준비한 큰 화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어법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통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단어에 밑줄이 쳐 있는데 서울고는 문장에 밑줄이 쳐 있어서 어법이 조금 더 어려운 유형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빈칸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문에다가 빈칸을 이렇게 뚫어놓고 이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써라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지문 숙지를 한 친구들은 이거를 거의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문 숙지가 중요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시고, 영작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빈칸 뚫어놓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 영어로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어 해석은 따로 주어지지 않고요. 그냥 영어로 그대로 쓰게끔 나옵니다. 변형이 안 돼요. 변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문을 외운 친구들은 그냥 바로 맞힐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지문 다 외우는 게 힘드니까 제가 문장을 정해줘요. 이거 외우라고. 이거 외우라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학생이 외우게끔 만드는 게 또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 다 똑같은 유형입니다. 영작이랑 빈칸 유형들을 이렇게 모아둔 거고요. 조건문 영작이라 그래서 단어를 3개만 주고 뭐 한 12단어 내로 쓰시오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내가 추가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학교와의 특징이거든요. 상문고는 그런 문제를 내지 않아요. 세화고도 내지 않고요. 서울고의 영작 특징이다. 조건문 영작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서울고 특징 중 또 하나는 이렇게 동사의 기본형을 주고, 뭐 예를 들어 show라는 기본형을 주고 이거를 알맞게 바꿔 써라. 뭐 show드로 쓰든지 showing으로 쓰든지 이렇게 동사형 변형을 영어로는 컨저게이션이라고 해요. 이 컨저게이션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오는 학교가 있는데, 서울고는 이게 작년에 2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할 수 있게끔 자료로 줄 예정입니다. 자, 그 유의사항 정리해 보면요. 어법에 관련해서는 문장 단위로 어법 문제를 푸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이거 저희 매주 할 겁니다. 빈칸을 위해서는 지문 안에서 빈칸에 나올 만한 키워드를 제가 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키워드를 변형을 해요. 똑같이 잘 안 내거든요. 빈칸 문제는 똑같이 내면 너무 쉬우니까 변형을 하는데, 변형된 단어는 다른 지문에 있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지문별 키워드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영작 관련해서는요. 영작을 내는, 제가 적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영작을 내는 문장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영작을 낸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영어 선생님들끼리 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이런 거 숙지하고 있고, 지문을 숙지함으로써 영작을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재작년에 킬링으로 나왔던 게 어법 문제인데, 문장 중 틀린 걸 찾아 변형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리뷰 테스트 때 연습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조건부 방식의 서울고 특징적인 변형 영작 연습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영어 수업은 시험을 매주 봐요. 이거 제가 그 자료에다가 넣어놨는데 매주 보는 리뷰 테스트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서울고 시험과 정말 똑같은 유형의 시험지를 제가 제작해서 매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수업은 처음에 20분 동안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20분 동안 리뷰 테스트 보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수업을 해요. 수업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거든요. 교재에다가 필기를 학생들이 직접 하면서 수업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요. 뭐 나올 만한 부분의 어법, 표현, 독해 핵심 이런 거를 정리하고, 그리고 예상 문제도 제가 좀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 중간고사에 나왔으니까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요. 내용 정리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교재는 2권에서 3권 정도 나옵니다. 자체 제작한 교재고요. 교재 안에 내용은 이렇게 4가지로 돼 있어요. 수업 들으면서 하는 뭐 분석 지문, 그리고 뭐 빈칸 맞추는 문제, 문법 문제, 그리고 영작하는 연습 이렇게 기본 교재가 돼 있고요. 제가 문제를 되게 많이 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주는 편인데 기본 교재 말고 추가 과제라 그래서 6개의 변형 문제를 더 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연습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고 다 유형에 맞게끔 대비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그 쌍둥이 모의 시험 2번에서 3번 정도 보고, 그리고 기출을 한 90개 학교 정도 서울고 그 범위의 학교들을 취합을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줍니다. 이거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자료고요. 그리고 영영풀이가 한 3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영영풀이 단어별로 알아둬야 되는 거 정리해서 줍니다. 직전 보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꾸 빨리 하게 되네요. 그리고 저는 그 매주 수업할 때마다 보상을 많이 해줘요.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시험 1등한 친구는 3만 원 주고요. 2, 3등한 친구 2만 원 주고 4등부터 10등까지 10,000원을 줍니다. 시험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친구 3명 뽑아서 또 3만 원 주고요. 숙제 다 한 친구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이제 10,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멋지잖아요. 숙제 다 해오고 시험 다 맞으면은. 그래서 이 친구들 좀 자신감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어머니 아버님께 이렇게 장문에 숙제 뭐 했고 뭐 안 했고 시험 뭐가 만점인데 몇 점이고 평균 몇 점인데 몇 점이고 몇 명 중에 몇 등이다 이런 식으로 보내주고 과제 이렇게 보내줍니다. 숙제가 많아가지고 다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정해줘요. 숙제가 10가지인데 10가지 중에 얘를 먼저 해라. 네가 상위권이면 얘를 꼭 해라. 네가 하위권이면 얘는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클리닉을 제가 많이 하는데 클리닉은 이제 시대인재에서도 하고 저희 학원에서도 해요. 제가 작년에 너무 힘들었는데 한 153명 정도 매주 클리닉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클리닉을 더 많이 해요. 수업 시간보다 클리닉 시간이 더 많은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혼자 다 했거든요. 저희 조교 선생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클리닉 안 오는 친구들 막 연락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팀을 꾸려서 한 5명 정도 저 외에 4명을 붙여가지고 학생들 공부하고 클리닉하고 모르는 거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어휘 같은 경우는 지문의 모든 단어를 암기하도록 만들 거고요. 테스트 봐서 통과 못한 친구들은 무한으로 불러내서 계속 연락하고 주말에 불러내서 단어 무조건 외우고 시험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악착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친구도 저희가 책임지고 단어 외울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법에 관련해서는 솔직히 수업을 좀 들어야 돼요. 어법을 제가 수업 시간만으로 커버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하위권 친구들이나 어법을 잘 모르는 중위권 친구들은 저희 왕초보 문법반이 3월 15일에 6회로 개강을 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냥 그 개강할 생각이니까 이거 들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클리닉 통해서 어법 이해하실 수가 있고 과제와 자습실 무료 개방을 합니다. 무료 개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개방할 거예요. 그리고 오는 친구들 간식 줄 거고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과제 미완료한 친구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시간이 날 테니까 학교 안 가니까 이때 불러내가지고 과제 다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어머님이 숙제 좀 해라 라는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숙제하면은 많이 칭찬해주고 안 하면 불러내고 이렇게 계속 해볼게요. 클리닉을 월화수목금에는 자습실을 운영을 할 거고요. 클리닉 토요일, 일요일에 1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와가지고 점검할 수 있도록 좀 강제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은 좀 연락을 많이 해서 귀찮게 해서 오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어머님께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맞춰봤고요. 여기 인근에 학원이 되게 많잖아요. 서울고 학원 많고 다들 잘하시는 분이시라서 어디를 가셔도 뭐 솔직히 훌륭하게 대비를 해주실 텐데 그래도 어느 강사에게 맡길지 좀 고민이 되신다면은 제가 어필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학생이 과제 안 하거나 단어를 안 외울 수 없게끔 그렇게 좀 많은 투자를 했고 이거 공부 저한테 맡긴 친구들은 과제는 다 하고 단어는 다 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과제와 제가 선정한 문장에서 어법이랑 영작이 거의 100%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 자료 공부하면 성적 잘 나올 수 있게끔 저도 수업 준비와 자료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또 이제 시간이 돼서 다음 분들 이제 그 설명 들으시면 되실 것 같고 이번에 진단고사 보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드릴게요. 진단고사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신 시험 보잖아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될지 좀 고민이실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일 하기 좋은 공부는 작년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겁니다.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지문 다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문을 다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요. 부교재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작년에 나왔던 지문을 여러 번 계속해서 보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를 제가 여기 자료에다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2월 초니까 개학하기 전에 한 5번 이상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5번 정도 지문을 보고 좀 외울 정도로 봤으면 좋겠고요. 운 좋게도 만약에 이번 부교재가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가 된다면은 아주 유리한 그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랑 공부한 친구 중에 전교권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방학 때 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방학 때 다음 시험 대비를 합니다. 방학 때. 영어 같은 경우는 지문을 보는 게 대비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 지문 드린 거 가지고서 보는 거 추천드리고 진단고사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거 보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혹시 진단고사 대비 자료가 따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네이버에 시대인재 김한준 치면은 제 블로그 나오거든요. 블로그에 뭐 댓글이나 아니면 쪽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런 거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작년 기출문제
그 보고서 예상해서 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 모음집이 있거든요. 그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